건축술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하나? 이런 모임 나는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 우리 놀고 건축하는 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폐쇄적이잖아요. 아, 자기 그래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해요.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 똑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교류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많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제일 좋죠. 예, 이 여기서 사람들. 나오는 이야기가 비단 너무 새로운 이야기고 너무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저랑 동일한 고민을 할 거고 또 건축주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건축가와 좀 거리를 좀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글을 다시 쓰고 탈고를 한다는 건 내용 자체를 계속 다듬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다듬는다는 건 이미 다 찍혔고 그걸 어떻게 이어붙일지를 다듬는 거지 한 군데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어쨌건 온라인에 퍼블리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2회차부터 안 나간다고 전화를. 근데 왜 다시 나오셨어요? 네? 왜 다시 나오셨어요? 아직 전화를 못 해갖고. 아니 주저한다고 바빠가지고 전화할 시간이 없었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제너럴한 얘기, 사실 막 특별히 업계에서 모르는 얘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뭐 도움이 되는 분들의 대상이라면 그래도 훨씬 더 보람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심현보 수상 팬이라니까 지금 팬 됐다니까 동영상 보고. 저는요, 형수님 아직 약간 약해. 약해요. 오늘 그날 좀 내가- 분발해. 그날 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오늘 약간만 아니, 더 근데 분발해봐. 저희 엄마는 박형수 쌤 제일 재밌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보자마자. 건축가란 어떤 식일까? 건축가. 네, 건축가가 뭐예요? 근데 건축가가 참 나도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사무실을 새로 열고 나서는 그냥 되게 이걸 집중해 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직능인으로서의 건축가, 그냥 기술자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테크닉에 대한. 네, 그 테크닉이 이제 뭐 디테일이건 뭐 엔지니어링이건 허가 테크닉이건 아니 뭐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디자인 테크닉이건 뭐든 하여튼 약간 저는 최근에 그냥 노력하고 있는 거는 직능인으로서의 그냥 건축가. 그래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건축가라는 말을 더 좋아했고 왠지 좀 작가 있고 철학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더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이 책임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책임감이, 법적 책임감. 이 자격증이 가지는 어떤 책임 이런 게 훨씬 더 무게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건축가가 맞는지 건축사가 맞는지. 건축가, 건축사, 설계사 이거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설계사라는 말을 처음 많이 쓰죠. 설계사님 하는데 사실 이제 왠지 설계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 버린 거예요. 뭐 사기꾼들도 무슨 설계 친다고 설계. 자 우리 설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번에 큰 거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러면 또 뭐 영화에도 뭐 설계 많이 나오잖아요. 설계 이런 데도 많이 쓰고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사라는 말들을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설계 우리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틀린 말은 아닌데 설계는 하나의 행위에만 우리를 국한하는 것 같고 사는 자격증을 말하는 거고 건축가는 토탈을 이야기해서 사실은 가장 큰 범위예요. 건축가라는 건 가장 큰 범위인데 그러면 사실은 건축가는 시공하는 사람도 자기가 프라이드가 있다면 건축가라고 써도 되는 거고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건축가라고 붙이려면 정말로 그 전 프로세스와 그 과정에서의 에너지와 책임을 쏟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쓴다거나 아니면 뭣도 아닌데 듣보잡이죠. 듣지도 보지도 잡지에서도 못 본 못한 잡놈. 하여튼 좀 그래요. 건축가라고 붙이기에는 굉장히 어떤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된 이유가 아마 이걸 거예요. 건축사 협회가 있었잖아요. 애초에 건축사 협회가 있었고 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건축사가 없는데 업을 하시거나
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류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에요. 외국 유학.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설계를 해서 건축인이에요. 똑같은 건축인인데 그래서 만든 게 건축가협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건축가협회 사람들이 대부분은 교수님 위주로 세팅이 됐고, 예, 그러니까 회원이 됐고, 또 이제 작품 잘 하시는 분이 또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몰려서 건축가 그룹이 형성이 된 자연스럽게. 거예요, 사실은. 건축사협회에는 그냥 일반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건축가협회는 좀 작품을 하는 사람이 몰려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가 그래 만들어진 것 뿐인 것 같아요.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건축가가 더 포괄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축사라고만 건축사가 더 작품을 잘하는 사람이 몰려 있었다면 아마 건축가라는 말을 안 썼을 수도 있을 거지 않았나? 라는 생각마저도 해요, 저는. 단순하게 그걸 떠나서 가와 사만 따져도 그래요. 가가 더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는 일가를 이뤄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보통 설계사는 직능에 대한 얘기고 직능에 대한 걸 부르는 지금 거. 많이 나오는. 네, 직능. 건축사는 라이센스를 부르는 거고 건축가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단어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제일 좋아해요. 맞죠? 그냥 직함. 네, 소장. 그치, 건축주가 와서 건축가님 이렇게 사실 부르지 그렇죠. 않잖아. 그럼 건축사 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라이센스 제도요. 라이센스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거를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죠. 법에 대한 얘기니까. 문제는 그게 결국은 그게 아마 졸업과 동시에 딸 수 있게 해주는 나라들은 졸업이 어려울 거예요. 졸업이 어렵고 그만큼 졸업 요건에서 이미 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하고 연결된 얘기라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교육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결국은 저는 쉬워졌으면 좋겠고 교육하고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력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3년. 네, 지금 5년제에 나와서 경력 3년 쌓고 건축사를 딸 수 있게 한다. 그건 아닌가. 저는 밀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보다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배운 것만으로는 절대 라이센스를 붙는다고 해서 그게
소위 말하는 책임을 다한다, 디자인을 잘한다, 건축 행위를 잘한다. 그건 제가 나와 보니까 그건 너무 아니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얼마나 어디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실무에서 또 충분히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3년 확실히 부족하다. 문고리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달라고 요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실내 디자이너가 하는 부분이지 건축가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테리어는 예요 저는 인테리어에는. 예. 인테리어는 주택에서 인테리어는 적어도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문고리를 결정해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어봐라. 뭐, 그거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가 못 잡으면 못 꾸르고 상처받으면 그것도 받아봐라. 그것도 과정이고 집 짓는데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저랑 계약 안 하고 딴 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 해서 갔대. 근데 결국 도면 그리고 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고리까지 다 해요. 필요하다면은 조명이 이 공간에 이 조명이 필요한데 그게 심지어 시중에 없다. 그러면 조명도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야지. 네, 가구도 그 공간에 맞는 가구가 안 판다.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 소위 실내 디자이너가 해야 되고 건축가가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냥 다 떠나서 내가 어떻든지 간에 건축이라고 하는 뭐 주택이면 주택을 하나를 다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쓰는 어떤 모든 거는 다 그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그리고 소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는데 계속 지금 저의 뇌리에 이 소리는 박형 소장이 말씀하신 이거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 없다. 지금이니까 아니, 그분이 가능하다라는 아니에요. 생각이 좀 그런 뜻이 들어서 아니고. 내가 과연 이거를 앞으로 5년 뒤에 할 수 나는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테리어 인테리어에 집중하고 인테리어가 많이 발전했던 이유가 한정된 똑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공간이고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찾으면 흰색 벽지만 발라도 나는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조명이 좀 이쁘고 안 이쁘고 차이는 있지만 사진이 잘 찍히고 안 찍히고 차이는 있지만 그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들한테 계속 실내 인테리어라는 건 따로 없다. 내가 해주는 게 그게 끝이고 여기서 흰색을 바르든 노란색을 바르든 나는 자유를 주겠다. 공간의 가치는 똑같다. 공간하고 공간 구성하고 동선에 더 힘을 줘라. 정 안 어울리는 거는 내가 찝어준다. 펜던트 3개 달고 2개 달아 더 이쁘고 이런 거는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건축주랑 만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문고리까지 제가 다 디자인을 할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제가 이 모든 스펙을 디자인하는 거는 나의 색깔을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이 처음에 1년에 이 주택을 만들 때 고려한 토탈이다라는 걸 사전에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변경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에 스펙북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A, B, C를 미리 이제 사실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문고리 하나까지 건축 허가 도면에 들어가 있어서 문고리를 바꾸면 나한테 설계 변경비를 냈으면 좋겠어.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난 나중에 왜냐- 바꾸는 거에 대해서 늘 항상 염려해서 벽지 바꾸고 싶으면 변경비 내고 벽지 돈만 더 드는 게 아니고 변경비까지 같이 변경비. 드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하실 분이 나타났어. 김동희가 다 해줘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개도 변경 없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나는 할 것 같아요. 저도 조건 따라 네, 조건. 내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내가 다 해준다. 전등을 내가 만들든지 사오든지 뭐 없애든지 한 개도 설치 안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이 진단했을 때 이런 인테리어에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했으면 하는 세팅 값을 내가 다 줬을 때는 하는 게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내 말 듣고 요거는 조금씩 계속 올라달라고 그거는 그러고. 큰 의미는 없어. 내가 직접 만든 조명, 내가 직접 만든 비누각, 내가 직접 만든 뭐 어떤 우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오히려 여기서 골라라. 수집단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계약했습니다. 입금만 되면 되는데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펜션하고 카페 하나 설계 수주했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130평이요.
그럼 지금 몇 개 프로젝트 지금 돌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하나, 둘, 세고 있어. 네 개? 네. 계획 4개, 현장 도는 게 현장 도는 한 개요. 저랑 두 개다. 두 개. 6개를 지금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여섯 개는 세 명이. 나는 지금 몇 개고 검토하는 것도 해야 되나? 검토 빼고 검토 빼. 지금 계약된 것만. 오늘 검토- 작공하는 거 있고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열 몇 개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현장하고. 프로젝트 하나당 인원수가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관리 하나, 계획 하나를 딱 맡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 건축가는 1년에 50개 한다거든. 50개만 한 주에 한 개 계약하고 한다는 건데 저는 50개를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노하우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치고 50개가 수주가 되는 게 더 신기해. 50개를 더 안 하려고 안식 달까지 있잖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지만 잘못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잖아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한번 지금 뽑고 해갖고 올라타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타고 잘 달리면 되잖아. 그게 잘 달리면 되는데 덩치가 있어서 잘 달릴 것 자기가 같은데. 이 호랑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를 컨트롤 못하고 올라타는 경우가 올라타면 있다. 네. 근데 이게 성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호랑이를 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어쨌건 이제 사무실 초반에 자리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두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 프로젝트에 되게 좀 신경 썼을 때 만족을 느끼는 타입인데 그 만족도가 개수일 수도 있잖아. 성격 차이가 있는 나는 개수가 성향 좋아. 개수가. 개수가 중요하죠. 숫자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딱 나오잖아. 박형 수장님이 그 호랑이 등에 탈 때의 그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호랑이 등에 타야 되나 말아야 하는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 제발 호랑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나도 나는. 한 3년 전에 그 무서워서 올라타다가 내려온 호랑이 모두의 다시 오면 내가 목 모두의 잡아가지고 경험이 그러니까. 다르니까. 길들여서 나는 네. 써먹지. 모두의 경험이 나는 내 다르니까. 스타일은 그런 거야. 맞아요. 나는 그 호랑이에 올라타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호랑이를 길들여서 내 걸로 만들 것 같아. 이게 처음에는 꼭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난 그때 너무 두려웠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그때 왔을 때 제대로 설계비를 운전- 올려버렸어. 예.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버리더라. 지금 다시 오면 무서워서. 지금은 다시 설계비를 오면은- 조금 더 낮춰서 호랑이를 내 편 만들어.